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앞방송에서 말씀드리다가 시간 때문에 못 드린 이재명의 비례대표제. 야, 이 꼼수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제 연동형을 약속했다가 안 되니까 병리병으로 돌아갔다가, 그러고 본인은 개항을 나오려고 했는데 이것도 불안하니까 이제 딱 여차하면 비례대표로라도 배지를 달고 가서 방탄 쳐갖고 2027년도 대선에 나오겠다. 이게 이제 일종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요거 우리 유권자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무산시킬 수 있는 힘은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그러니까 당의 국민힘이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이제 투표권의 힘으로 이거 막아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개항을에 대해서요, 이 펜앤마이크와 여론조사 기관 두 군데를 동원해 가지고 딱 조사를 해봤더니, 야, 놀랄만한 결과입니다. 여전히 역시 개항을은 참 큰일 났네요. 야, 이게 유권자가 깨어나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말이죠. 지금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이기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원희룡 지금 후보를. 자,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내내 투표 관련 지금 이제 수개표로 하겠다. 우리가 뭐 그동안에 줄기차게 요청해 왔잖아요. 이 전자 이 투표 분리기 갖고는 부정선거에 요인이 있다. 이거 없애야 된다. 뭐 우리 국정원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랬는데 지금 인력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1만 7천여 명이 부족하대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인력이 부족한지, 왜 그러는지 요 내용을 이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조국이가 이준석이를 끌어들이려고 난리를 쳤는데 이준석이가 꼼짝달싹도 안 하고 바로 반박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가 지금 이제 자기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합당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제3지대에 있는 그런 민당 세력들하고는 합당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연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맨 먼저 이 비례대표, 그러니까요, 야, 이것도 희한한 안을 내놨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여당하고 지금 협상을 하잖아요. 이제 비례대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여당에서도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 옛날 연동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위성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이제 발표했어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협상은 내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경우는요, 지금 병리평으로 돌아가면 망한다. 지금 이런 또 이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연동형을 고수하라. 이런 압박을 받고 있어요. 특히 친문 세력한테 많이 받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리평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냥 병리표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으니까 앞에다가 권역별 딱 쓰는 거예요. 권역별. 어떻게 나누냐. 전국을 4개, 수도권, 충청, 영남, 호남 이렇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총 합산해서 나오는 비례대표가 진짜 이제 비례대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갖고는 또 이제 그래도 이게 개항을 해 나가긴 나가겠는데 좀 불안해. 그러니까 이제 이중 등록제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 후보가 나는 비례대표도 할 수 있어,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신고를 하겠죠. 이중 등록이라는 그 절차를 받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나는 개항에 나가는데 혹시 개항에서 떨어지면 나는 비례대표로 갈 거야. 이런 식의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이 안정장치가 되겠죠. 안전장치인가요? 일종의 세이프가드.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재명의 이 배지는 보존해 주는 요런 지금 꼼수를 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꼼수, 이재명이가 어떤 경우에도 방탄조끼를 계속해서 칠 수 있도록 이중 등록제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재명 표, 그러니까 이제 친명들을 마음껏 꽂을 수 있도록 이제 병리평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면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욕을 돌아가는 명분을 이재명이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재명이가 결정한 것 아니야. 욕을 하려고 당원 투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 투표는 무조건 하고 이 권역별 병리병으로 가는 거죠. 왜? 아니, 개딸들이 전부 다 투표할 거니까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병리병만 갖고 가면 이거 구태의한 거야. 이 혁신이 없잖아. 이런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그 비판을 없애려고 앞에다가 권역별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권역별 병리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민주당에서 지금 불만이 나오는 게 내부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심하다. 그리고 병리평 반대로 지금 만만치 않은데 이중 등록자까지 해.
그러면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보겠느냐. 더군다나 재판 이 사법 리스크 꽉 차 있는 이재명이가 비례도 나가고 지역구도 나가 이거 민주당 폭망한다. 이런 내부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기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러면은요, 도대체 이제 개항을 민심이 어떠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 개항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개괄적으로 도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리서치하고요, 여론조사 공정, 공신력 있는 두 기관의 펜앤마이크에서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 자,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참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이재명이가 리드하고 있어요. 오차 범위 밖. 예. 자, 그래서 요게요. 그러니까 이제 1월 30하고 31일이니까 오늘이 2월 2일이잖아요. 아주 최신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이제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개항을 지역에 국한된 겁니다. 자, 정당 지지율을 봤더니, 자, 위에 이제 글씨가 이제 좀 안에서 잘 안 보일 텐데, 이제 맨 위가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 이렇게 이제 질문 꼭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예, 만약에 이 당에서 나온다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를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자, 너 누구한테 투표를 할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재명한테 투표한다가 48, 원희룡한테 한다가 32, 그 나머지는 뭐 별 의미 있는 숫자가 없어요. 자, 이러니까 지금 이제 48대 32니까 16%, 오차 범위 밖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분석해 봤더니요. 이 권역별에서도 모두 이재명이가 앞서고요. 그리고 연령별로는 70대만 빼놓고는 전부 다 이재명이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아, 참 이거 참 안타까운데요. 예. 자, 그래서 뭐 이 권역별로 이 3선거구에서 이게 이재명이가 54%, 그리고 원희룡은 28%고요. 4선국에서는 이재명이가 45%, 원희룡은 34%고요. 남녀 성별로 했더니 남성의 경우에는 50대 31, 여성의 경우에는 47대 33. 그래서 말이죠. 야, 여성들, 정말 이 이재명의 형수욕설만 생각하면 여성 여러분들 이거 이재명이 찍고 싶습니까? 좀 반성 좀 해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연령별로도요. 70대를 빼놓고는 압도적으로 지금 이재명이가 앞선다. 70대는요. 원희룡 61, 이재명이 23입니다. 그리고요. 민주당 지지층의 91%가 이재명이고 우리 국민의힘은 85%가 지금 원희룡 장관을 지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로는요. 이게 이제 이재명이 지금 뭐 현직 의원이 이제 이재명이니까 이재명이가 잘하냐 못하냐 이걸 물어봤더니 야, 이재명이가 잘한대요. 49%.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한다는 43%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현상이 아니냐. 자, 그래서 권역별 모두 잘하고 있다가 앞서고 있고 연령별로도 앞서고 있는데 60대, 70대만 잘못하고 있다. 비율이 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러면 이제 이 개항을에서의 정당 지지율입니다. 개항을에서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자, 요거 한번 제가 키워버리겠습니다. 개항을에서만의 지지를 보면은 43%가 민주당, 국민의힘이 27%.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4%예요. 자, 이게 정당 지지율에서 거의 뭐 22%나 민주당이 앞서요. 자, 그런 게 정당 지지도서 22%를 앞서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별 지도에서는 16%가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는 있어요. 뭐 데이터상으로는 진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 선거 때 얼마씩 그 후보들한테 얼마를 지지했는지 봤더니 이재명한테 지지표를 던진 이재명이를 찍은 사람이 48%고 윤영선을 찍은 사람은 25%. 그래서 23%가 이재명이나 앞섰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그러니까 23%는 앞섰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 원희룡 예비 후보하고 이재명은 이제 16%니까 윤영선보다는 이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요. 지난번에 이제 투표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48대 25, 17%가 23%가 차이가 나는데 실제 선거에서는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 55.2 대 44.7.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거의 1.5% 정도.
자, 그래서 윤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이 19.75%나 차이가 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특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이거 참, 이 판이 앞으로 이제 4월 달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4월 달까지 해서 대대적으로 이 판을 좀 바꿔야 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요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투개표가 지금 이제 비상이 걸렸어요. 투개표가 비상이 걸렸는데 바로 이제 수개표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이제 개표가 지연되잖아요. 개표가 지연되면 또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제 이 개표 시간이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니까 인원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대 총선 때 6만 4천여 명이 했는데 이번에는요 7만 7천여 명으로 1만 3천여 명이 개표 사무원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1대 때 투개표 사무원 전체 왜냐하면 요 앞에 1만 3천 명은 개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표 요원까지 전부 다 싹 합치면 21대 때 32만 7천여 명이 동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34만 7천여 명, 약 2만 명이 더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 예. 그래서 이게 비상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개표 시간을, 특히 개표 시간, 개표 지연을 막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전국의 투개표 사무원 중에서 공무원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제 총선 때하고 대선 때, 지선 때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2016년도 총선 때는 63.5%, 공무원 비율이 2020년대는 53.3%,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공무원 비율이 40%가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대선은 2017년 63, 2020년 47, 좀 떨어져요. 지방선거도 54대 46. 그래서 이제 총선도 공무원 비율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무원 비율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선거 개표가 지나치게 지연될 우려가 크다. 이런 게 이제 문제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 요거를 이제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요거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뜯어 고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너무나 많다. 예. 왜 부담스럽느냐? 지금 이제 뜯어 고치려면요. 돈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돈. 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요. 지금 이 최저시급이 9,860원인데, 9,860원 가지고서 과연 공무원들이 여기에 하려고 하느냐?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무원 노조 측에서. 자, 그래서 요 보도를 지금 보면은요. 이제 예산 투입이 이제 불가피한 요인으로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요. 이번 선거에 참여할 이 공무원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작은 은행원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 채워야 되는데 이 경험이 작은 이런들로 채우다 보면은요 이제 부정선거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 수개표를 하는데 이 숙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선거 요인이 오히려 더 늘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공무원은요 통상적으로 이제 경험이 많아가지고 민간인들에 비해서 업무 등속도하고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예. 그게 아니고 이제 은행원이라든가 농수협조합 직원, 대학생 이런 민간인으로 채워질 경우에는 또 인원은 늘렸다고 하지만 개표 시간 지연을 또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개표 시간 줄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늘어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부정선거 시비를 없애려고 하는 건데 거꾸로 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부정선거 시비가 더 커질 우려도 있다. 예. 자, 그래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동아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이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선관위에서 보다 종합적인 이 처방책, 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 이제 조국, 이준석, 그 다음에 이준석과 이낙연, 그 다음에 이제 비명 3인방 간의 갈등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합당하는 문제가 이제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조국이가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 같이 하자. 이준석이가 나하고 연대만 하면,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을 빼놓은, 그리고 민주당을 빼놓은, 뭐 민주당 포함해야 되겠죠. 이제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여하간 국민의힘만 빼놓고 이제 제야 세력들이 전부 다 모이면, 예, 200명 정도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예, 조국 200석은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애드벌룬을 살짝 조기가 띄웠어요. 예. 그래서 이걸 어디서 떴냐면은 본인이 주도하고 있는 싱크탱크인 리셋 코리아 행동 세미나를 제가 어제 열었는데 여기에서요.
작은 신보정당, 심지어 요즘 보면 이준석 신당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준석 신당까지 싹 다 모으면 200석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말이죠. 반윤 정치 세력들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에 윤석열 정권은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될 것이다. 데드덕이 되면 탄핵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한테 그러는 거죠. 야, 너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싫잖아. 나도 싫어해. 그래서 우리 같이 합치자고. 그럼 200석 만들 수 있잖아. 200석 만들어갖고 바로 윤 대통령 탄핵하자고 딱 요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뭐라고 반발하고 있느냐. 민주당하고 그 주변 정당이 200석을 확보하면 탄핵이다 보도해서 대한민국이 정쟁에 휩싸일 것이나 개혁신당이, 지금 자기 당이죠. 양당의 단독 과반을 견제하고 합리적 개혁의 캐스팅 보트를 갖는 가운데서 행사하게 되면, 이 캐스팅 보트를 갖게 되면은 이런 미래를 향한 생산성 있는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하지만은 지금 이제 이 제야 세력들이 얘기하는 대로 탄핵까지는 나는 생각 안 해. 왜냐? 탄핵까지 가버리면요. 어쨌든 이준석이는 지금 이 지분을 갖다가 어디서 확보해야 되죠? 바로 국민의힘 안에서 지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 국민의힘 이 지지 기반, 그러니까 우파 지지 기반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극한적 그 조치, 여기는 이준석이가 진노를 발을 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대통령이 아무리 배워도 그렇지 여당 출신인데 너 여당 출신 아니야? 더군다나 너 당대표까지 했잖아. 그런데 네가 그래 대통령 야당의 의견대로 탄핵까지 가? 그러면 역풍이 이준석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파 안에서조차도 지지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조국의 이런 제안을 딱 일거지하에 거절하는 모양새를 씌우는 겁니다. 속으로야 가고 싶겠죠. 속으로야. 자, 그래서 이준석이는 말이죠. 자, 이 조국이 이러한 정치적인 움직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 듣고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신당 만들려고 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개혁신당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계획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짜는 거예요. 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꾸준히 진정성 있게 지적을 해온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시민들의 최종적 선택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탄핵이다까지 가는 거, 이거는 본인이 딱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준석이가 그러면 이제 민주당 여기서 탈당한 사람들하고는 지금 어떤 관계 있느냐? 여기는요. 지금 여기는 할 생각이 없다. 뚝 부러졌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실망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는 같이 하지 않아. 조국 이쪽은. 그리고 이제 이낙연 신당과 관련해서는 실망스러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망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정책, 이 방향성,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놓지를 못해. 정책의 지향점, 이 방향성, 그리고 그 정책의 컨텐츠,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제3지대, 즉 이낙연 신당에는 지금 예전에 국민의힘 있을 때 맨날 그랬죠. 익명으로 인터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익명으로 인터뷰하면서 이준석을 까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그래서 새미래 이쪽에도 이제 개혁미래죠. 개혁미래 쪽에도 옛날 국민의힘에 윤핵관이 있듯이 여기도 핵관이 있다. 이러한 정당하고 내가 합당할 수까지야 있겠느냐. 이렇게 회의적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윤핵관과 이 다른 점, 이거는 이제 이준석이가 말이죠. 그 순천에 있는 이 순천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이 기자회견을 가져가지고 개혁미래당과 관련해서 지금 거기도 윤핵관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굉장히 개혁미래에 대해서는 실망이 컸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사실 제3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금의 기존의 양당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했을 때 당론성의 가치가 있는데 저희는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기성 정당들이 이 덩어리만 크다고 해서 흘려보내던 그런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언급하고 있다. 자, 그리고 개혁 미래당에 굉장히 실망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안을 놓고 우리의 교통복지공항은 이거다. 우리의 병력수급 정책은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방송에 나오면 이준석이 이야기밖에 안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마찬가지의 문제였다. 그러면서요. 선대위를 하라고 했더니만 이준석 대책을 하고 앉아있다. 그래서 제3지대를 하겠다는 개혁 미래당이 왜 거기 와서 이준석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
이준석의 교통상황이 어떻다 하면서 이준석 대체를 하고 있냐 이거요. 예. 아주 이제 비아냥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민주당 이재명과 이견이 있어서 민주당을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나와서는 왜 이준석 이야기만 드립하고 있느냐. 이름에 개혁 넣지 않았지만은 개혁미래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개혁을 하고 싶어 하는지, 대한민국을 개혁해야지 왜 이준석을 개혁하느냐.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은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개혁당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야기했을 때 무엇보다 나은 의견이 많고, 그리고 우리와 합쳐서 좋은 될 게 많으면 같이 가는 것이다. 개혁 동력을 반드시 개혁 미래당의 이름하에 맞게 덫을 운영했으면 한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요, 이제 이준석이가 이제 갈수록 분명한 색깔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협상 과정에서 본인의 레버리지를 키우기 위해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인 상황의 가정 위에서 하는 건지 좀 봐야 되겠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도 별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준석이가 이제 이낙연, 그 다음에 이제 비명 3인방, 이렇게 이제 제대로 딱 가격하고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딸들이 난리가 났답니다. 좋아가지고. 그냥 자기네가 이준석을 때려야 돼. 이낙연을 때려야 되는데 이준석이가 계속 때려주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이제 이 재미있는 말 같은 이 좌파 팬카페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팬카페 재미있는 마을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민주당 안에서 떠들 때가 좋았지. 그렇게 아들뻘, 그 다음에 마삼중에게 조롱당해봐라. 예, 여기서 마삼중은 누구냐? 마이너스 실천 그러니까 마이너스 삼선 중진의 축약이 바로 마삼중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민주당 강선 7층이 이 대표를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마삼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이준석이가 지금 이제 조국도 아웃, 그 다음에 개혁미래당도 아웃. 그래서 주가를 올리면서 이 협상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계산을 딱 깔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